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3월 고2 모의고사 국어 42번부터 45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정희의 옛 우물이라는 작품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대상이 뭡니까? 옛 우물입니다. 자, 그 옛 우물에 대한 문제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서술상 특징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면 그것은 뭐냐? 시점이 뭐냐라는 것을 잘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3번 윗글에 대한 이해. 이거는 일치불일치 문제, 사실적 이해에 대한 문제니까요. 내용만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43번 옛 우물. 옛 우물을 중심으로 윗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의 대상이 옛 우물이라 그랬죠. 옛 우물이 갖고 있는 의미 잘 파악하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번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것도 사실적 사고에 대한 문제.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탐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게 오래된 옛 우물과 그 속에 사는 금빛 잉어에 대해 말해준 사람은 증조 할머니였을 것이다. 인물 사건 배경, 소설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라고 그랬죠. 근데 나가 등장했습니다. 나가 등장했으니까 이건 1인칭. 자, 옛 우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속에 사는 금빛 잉어에 대해 말해준 사람은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 또 인물 나왔어요. 인물은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금빛 잉어, 옛 우물과 관련된 금빛 잉어에 대한 이야기를 증조할머니가 해줬다. 그러니까 이 금빛 잉어가 옛 우물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심 소재, 이야기되어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옛 우물과 관련된 중심 소재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살던 동네 가운데 큰 우물이 있었다. 물맛은 달아 단샘. 물맛이 달아 단샘. 커다랗다고 해서 한 우물. 예전에 한이라는 말이 크다라는 뜻이었죠. 자, 옛 우물을 다른 이름, 옛 우물의 다른 이름 뭐라고요? 단샘. 한 우물. 하지만 사람들은 예부터 습관대로 옛 우물이라고 부르다. 옛 우물의 이름들이 요렇게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물은 물이 깊고 물맛이 좋았다. 증조할머니는 내게 말했다. 옛 우물에는 금빛 잉어가 살고 있단다. 금빛 잉어가 살고 있단다. 천년이 지나면 이무기가 되고 또 천년이 지나면 뇌성 병력 치는 밤 용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지. 금빛 잉어가 이무기가 용이 된다. 90살이 넘은 할머니에게서 검은 머리털이 돋아나고 할머니 90살 90살이 넘었는데요. 검은 머리털이 돋아나고 텅 빈 입에 누에씨 같은 희고 깨끗한 이가 돋아나자. 이거 할머니가 뭐하고 있는 거? 회춘하고 있는 거 젊어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어머니는 불길한 재앙의 징조로 여겼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요, 불길한 재앙으로 본 거예요. 마이너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증조 할머니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였어요. 노망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할머니에게 대꾸도 하지 않았고 바로 보지도 않았고 밥도 조금씩밖에 주지 않았다. 노망든 노인네들은 오래 산다는 속소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러나라 그랬죠. 어머니는 할머니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러나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할머니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양이에게 혼이 씌어 밤마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쥐를 잡으러 다니는 광자네 할머니 같진 않았다. 우리 할머니 이 정도는 아닌데 오돌이나 할아버지처럼 자기가 싼 똥을 주워 먹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할머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달빛 가득한 우물을 들여다보면 금빛 잉어가 슬며슬며 물속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다. 계집 아이들은 학교에서 오전 수업 마치고 돌아오면 해지기 전까지 물을 길어 놓아야 했다. 두레박을 빠뜨리면 매를 맞거나 밥을 굶었지만 아이들은 늘 두레박을 빠뜨리고 저물 때까지 우물가에서 무력하고 절망적이고 공포에 찬 울음을 울곤 했다.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 시점에서 회상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심은 언제나 용서받지 못한 악덕이었다. 중략도 있고요. 물이 가득 찬 두레박을 힘겹게 끌어올리다 보면 어느 결에 우물 속에서 끌어당기는 악이 센 힘이 따라 올라왔다. 악이 센 힘. 이거는 뭐야? 마치 내가 우물 속에
금빛 잉어가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되겠죠. 금빛 잉어가 살고 있음을 확신하는 일이에요. 우물 속에 살고 있음을 믿는 이유예요. 나가 금빛 잉어가 우물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걸 믿는 이유가 뭐냐? 두레박을 힘겹게 들어올리다 보면 밑에서 땡기는 힘이 느껴진다. 이게 금빛 잉어가 살고 있어서가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놀라라는 순간에 줄이 긴장된 소나기에서 미끄럽게 빠져나가거나 두레박에 단단히 묶였던 줄이 스르르 풀려 빈 줄만 허전하게 올라오기도 했다. 아이들은 우물 속에 금빛 잉어가 산다는 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고 거짓말쟁이 허풍쟁이라고 했지만 정옥이는 내 말을 믿어주었다. 게다가 소원을 들어준 잉어일 거라고 덧붙였다. 정옥이는 금빛 잉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여름 장마가 지나고 우물을 쳤다. 여기서 우물을 쳤다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요.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물을 쳤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수업 중이니까 미리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물을 쳤다라는 말은요. 우물을 청소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을 청소하다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맛이 뒤집혔기 때문이었다. 가뭄이나 큰 홍수 따위 큰일이나 나라의 변고가 있을라 치면 우물이 뒤집히고 장맛이 변한다고 어른들은 믿었다. 이제 예로부터 그렇게 믿었던 거죠. 일종의 관습적 사고, 미신 이렇게 되겠죠. 그의 장마는 대단했다. 아이들은 모두 강으로 달려갔다. 어른들은 긴 장대와 망태, 바구니 이런 것들을 들고 나섰죠. 학교는 휴교였다. 수재민들의 숙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휴교한 이유는 수재민들의 숙소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는 휴교했다라는 거죠. 강 건너 섬에는 포플러 가지들을 많이 비죽비죽 솟아있고 그 위에 커다란 새들이 날아와 앉았다. 누런 물이 범람하는 강은 벌판 같았다. 어른들은 강이 범람하는 둑을 무너뜨릴까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아침이면 장대를 두고 강으로 나갔다. 왜요?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면 거기에서 뭐하는 거 쓸만한 것을 건지기 위해서 긴 장대하고 망대를 가지고 온 거야. 아이들은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다. 장마통에 똥똥어리가 제 이름을 부르며 흘러가더라. 동동동동 똥똥똥똥. 마지막 후렴은 목소리를 모아 악을 쓰듯 질러대었다. 비바람에 새파래진 얼굴과 입술로 강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호박과 장롱과 양은솥, 우리에 든 체인 닭과 토끼가 사나운 물살에 실려 떠내려왔다. 인자 아버지는 꽥꽥 비명을 지르며 떠내려오는 돼지를 잡으려다가 물살에 휩쓸려 죽을 뻔했다. 동네 어른들은 우물 속에 차오르던 황토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나를 잡아 떡과 돼지머리 과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낸 뒤 남자들이 물을 퍼냈다. 그러고는 제대 군인 순옥이 삼촌이 양말과 신발, 순옥이 삼촌 나오죠? 양말과 신발을 벗고 옛날 얘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튼튼히 엮은 삼태기를 타고 우물 밑으로 내려갔다. 우물을 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순옥이 삼촌이 까무르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한없이 깊고 어두운 동그라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푸른 잎기 자라는 우물 돌 틈에서 손톱만한 개구리들이 팔짝팔짝 뛰어오르고 빈 우물이 웅숭 깊은 소리로 울었다.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올리어라는 순옥이 삼촌의 소리가 땅 밑으로부터 벽에 부딪혀 몇 바퀴 돌아 나오면 우물가에 남자들이 줄을 당겼다. 삼태기에는 바닥의 흙이며 녹슨 두레박과 두레박 건지는 갈고리, 사가버린 고무신 한 짝, 썩은 나무토막, 사금파리 따위들이 한없이 실려 올라왔다. 청소하기 위해서 잡다구리하는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일종의 정수기를 청소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까마득히 깊은 우물 속에서 허리를 굽히고 그 안에 것들을 퍼담는 순옥이 삼촌은 난쟁이처럼 납작해 보였다. 삼태기가 올라올 때마다 모두들 유심히 그것들을 살펴보았다. 아무도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깊은 우물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 굉장한 것들이 있으리라는 기대였을까?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의 경우는 금빛 잉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삼태기에 고운 모래흙만 담겨 올라오자 일은 끝났다. 마지막으로 순옥이 삼촌이 한 500살이나 나이 먹은 얼굴로 삼태기를 타고 올라왔다. 빛이 눈이 부신 지 한동안 낯선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영문 모를 웃음을 터뜨렸다. 순옥이 삼촌과 우물을 치던 남자들은 술을 마시러 갔고 아이들은 우물턱에 조롱조롱 매달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우물 속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우물 속에는 금빛 잉어는 없었다. 그래도 나는 맑은 우물 그득히 고이면 금빛 잉어가 살리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나는 그래도 금빛 잉어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정옥이는 금빛 잉어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샘이 솟는 깊은 구멍 속으로 잠시 숨어버렸을 거라고. 둘 다 뭐예요? 금빛 잉어를 믿는 거죠. 맑은 물이 고이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해석 끝났고요. 자, 그럼 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고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안 풀었으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고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대화를 통해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대화는 없어요. 다 뭐예요? 나의 말로써 다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과거 회상의 기법을 사용한 사건을 서술. 과거 회상, 과거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서술의 주체? 아닙니다. 나 혼자입니다. 서술의 주체는 나 혼자예요.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성격 변화 과정 나오지 않습니다.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뭐 나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지만 자의식의 혼란? 아닙니다. 나의 심리를 서술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의식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의 장마 때문에 수재민이 학교에 머물렀다. 그 니은과 디귿 사이에 보시면요, 학교는 휴교였다. 수재민들의 숙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있죠. 1번 맞아요. 1번 띵동. 2번 나는 증조할머니가 노망이 들어 무섭다고 느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엄마는 부정적으로 바라봤지만 나는 예를 들면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쥐를 잡으러 다니는 광전 할머니, 그리고 똥을 주워 먹는 오돌이네 할아버지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무섭다 느끼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낼 수가 있죠. 2번이 틀렸습니다. 어른들은 장마로 인해 마을에 물에 잠길까 걱정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순옥이 삼촌은 우물에 나온 후로 영문 모르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옛 우물이라는 이름은 우물이 지닌 특성보다는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그렇죠. 단맛이 나서 단샘, 커다랗다고 해서 한우물,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다라는 거. 정답은 그래서 43번에 2번이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44번 옛 우물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네요. 나에게 옛 우물은 금빛 잉어가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간으로 이러한 믿음은 증조할머니 이야기에서 비롯된 거 맞죠? 증조할머니가 이야기해줬을 것이다. 첫 번째 구절에 나오죠. 금빛 잉어에 대해 말해준 사람은 증조할머니였을 것이다. 1번 맞고요. 2번 증조할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 태도는 옛 우물에 대한 나의 믿음을 변화하는데 결정적인 계기? 나의 믿음이 변합니까? 옛 우물에 대한 믿음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금빛 잉어가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2번이 틀린 거죠. 3번 계집아이들은 옛 우물은 고달픔을 주는 공간. 왜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왔어야 돼요. 이는 물을 길러 했던 의무에서 비롯된 것 맞죠? 어른들이 옛 우물을 큰일 변과 관련지어 바라본다는 점에서 옛 우물은 비합리적 믿음. 그렇죠. 비합리적이며 비과학적인 믿음의 공간. 왜요? 우물 맛이 바뀌면 변고가 생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5번 정옥은 나를 비난하는 아이들과는 달리 나의 편을 들며 그렇죠. 금빛 잉어가 있다. 옛 우물에 대한 나의 믿음을 지지해 주었다. 맞지요? 44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4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적 의미를 고려해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 물이 가득 찬 두레박을 힘겹게 끌어올리다 보면 어느 결에 우물 속을 끌어당기는 아기새님이 따라 올라왔다. 친구들과의 추억? 아니죠. 이건 나 혼자. 니은. 아이들은 모두 강으로 달려갔다. 어른들은 긴 장대 망태를 들고 집을 나섰다. 장마로 인한 사람들 비일상적. 일상적이지 않죠. 무언가를 건지기 위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렇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디귿. 강 건너서면은 포플러 나뭇가지들만 비죽비죽 솟아있고 그 위에 커다란 새들이 날아앉았었다. 섬이 다 잠겨서 나뭇가지만 보였다는 거죠. 큰 물이 빠져나간 후 이게 틀린 거예요. 물이 차 있는 상황이에요. 리을. 한없이 깊고 어두운 동그라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우물 속을 내려가는 사람의 두려움? 아니죠. 우물 속에 내려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보는 아이들. 그 아래로 내려가는 순옥이네 삼촌을 보는 아이들의 두려움. 미용, 우물 속의 존재에 대한 아이들의 들뜬 기대감?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 미용을 보면 아이들은 우물턱에 주렁주렁 매달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우물 속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이건 뭡니까?
들뜬 기대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야 아쉬움이죠.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42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를 다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배운 부분은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세요. 작품 꼭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소설에서는 인사배, 인물과 그리고 배경을 찾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를 찾아서 주제를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질문의 범위는 지문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서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